기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2024년 1년 동안 하게 될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프랑스에서 필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사진으로 실험을 하고 그리고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디지털도 물론 찍고요. 필름을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필름 사진이 디지털 사진보다는 조금 더 불편함이 많지만 그만큼 조금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사진에 애정을 가지게 될까? 이 감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애정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필름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흑백 필름 그리고 컬러 필름도 물론 하고요. 그 다음에 흑백 필름 자가 현상 집에서 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필름 자가 현상도 집에서 합니다. 컬러 필름 안에는 슬라이드 영화랑 영화용 필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날로그 흑백 사진 인화라는 것과 아날로그 컬러 사진 인화도 하고요. 사진 인화라고 하는 거는 현상된 필름을 확대기에 꽂아 놓고 빛을 쐬서 종이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직접적인 종이를 만드는 종이 사진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슈퍼 8mm 필름 영상, 슈퍼 8mm 필름 영상 자가 현상 및 스캔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필름들도 다 카메라로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흑백 인화나 컬러 인화를 하다 보면 화면에서나 보던 사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사진을 실제로 보게 될 때 큰 감동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화라는 것이 여러 번의 테스트를 계속 거쳐서 한 장 한 장 뽑아내는 것이기에 마지막에 이 결과물을 가질 때 더욱더 애정이 가는 게 사실이죠. 사실 필름인들의 꿈의 종착지가 인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필름 본인이 찍고 그거를 직접 인화까지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볼 때 스크린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감동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화라는 세계에 발을 담그게 되면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프로젝트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려는 내용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1년 프로젝트의 설명 영상이 아닌 이미 이 영상부터 제 프로젝트 안에 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명을 다 들으시면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잘 아시게 될 겁니다. 큰 테두리부터 보자면 만질 수 있는 사진을 전시하자. 우리가 나만 좋아하는 사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애정하는 사진을 만들어서 우리가 벽에 걸어놓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는 이 전시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 먼저 애정하는 사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애정이라고 하는 이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찍는 거장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어떠한 감정을 일으키는 사진을 찍는다는 게 사실 쉽진 않죠. 그러면 일개 개인인 나는 어떻게 해야지만 하는 걸까? 나 혼자만 좋아하는 사진을 인화해서 전시한다면 그건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사람들에게 사진을 인화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면서 그 과정 일정을 함께 하다 보면 결국 영상에서 보던 그 행위들의 결과물을 전시장이라는 공간에서 마주하면서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일정들, 과정들을 본 사람들은 조금 더 그걸 실제로 봤을 때 애착이 생기고 한 번 더 눈길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출을 많이 시키고 그러면서 밀접함을 같이 가지게 하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 개인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기 때문에 이 유대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일단 그 참여자들 자체로 본인이 애정하는 사진을 선택하니 이미 혼자가 아닌 그룹이 생기게 되고
각자가 시작부터 어떤 좋은 감정으로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게 인화가 되겠죠. 한국에 있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태풍 씨에게 제가 연락을 해서 사람들을 조금 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면 저보다 일단 한국이라는, 저는 프랑스, 이 거리가 굉장히 나고 조금 더 영향력 있는, 한국에서 필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걸 모으면은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처음 DM을 딱 보낸 김태풍 씨가 흔쾌히 제 이야기를 듣고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주고 현재까지도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태풍 씨가 도와주셔가지고 21분 정도가 모이셨어요. 21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이 모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설명을 제가 드리긴 했고 태풍 씨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래도 이게 조금 활자로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이야기를 활자로만 접하다 보면은 조금 부드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향과 이 참여자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참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거나 다르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왜 이걸 하는지 조금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참여자분들도 아니면 후에 전시장에 오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진행이 될 겁니다. 모집된 분들에게서 각자 사진과 이야기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태풍 씨와 제가 보고 한 분 한 분당 사진을 한 장씩 선택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알려드린 사진의 필름을 프랑스 제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지고 인화를 해서 만질 수 있는 사진으로 변모시킵니다. 결국에 인화를 하게 되는 거죠. 모집된 분들의 사진을 어느 정도 인화를 했다 하면은 저는 그 사진을 가지고 파리 길거리로 나갈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길거리 벽에다 붙입니다. 이렇게 벽에다가 21장을 쫙 다 붙이진 못하더라도 4장, 5장, 3장 이런 식으로 벽을 한 벽면에 붙인다는 게 파리의 한 동네에서 한 군데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파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벽에다 전시를 하면서 이게 저만의 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나가는 행인들의 모습을 관찰할 거예요. 이 벽에다 걸어놓고 행인들을 관찰한다는 것은 그들의 관심 그리고 혹은 무관심이 될 것이고 비가 오거나 그리고 혹은 날이 좋아서 해가 나거나 아니면 다른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저는 반대편에서 그걸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골목들을 옮겨지며 벽에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게 되고 혹은 사람들이 만져볼 수도 있고 벽면에 있는 걸 또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인화된 종이로 인화된 이 사진은 때가 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가지고 있는 필름들을 인화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다시 한데 모읍니다. 그 사진들, 인화 사진들 제가 벽에다가 붙이면서 전시했던 그 사진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한국으로 갑니다. 제가 한국으로 갔다는 것은 이미 이제 이 프로젝트의 막바지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전시 공간을 또 한국에다 빌릴 예정이에요. 7일에서 10일 정도 정확하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식으로 조그맣게 전시를 열기 전에 저에게 필름을 보내주신 분들을 초대해서 제게 보내주신 필름을 다시 돌려드려요. 그 다음 인화한 사진들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벽에 전시를 하게 됩니다. 전시되는 사진에 액자나 유리 같은 관람자와 그 다음에 사진 사이에 거리를 두는 막 같은 것들은 일체 없이 본연의 종이로 걸리게 됩니다. 관람자들은 누구나 와서 관람을 하고 그 사진을 만질 수 있는 경험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시가 끝나고 이 손때 묵은 사진들이 제 1년 프로젝트, 이번 2024년 이 1년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람객들은 어떻게 그 사진에 대해 애정을 가지게 되는데? 라는 물음이 생기게 되는데, 앞서 설명했던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로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 이 첫 시작인 지금 이 영상부터 과정들까지 그리고 결과까지 보시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내적 친밀감을 가진 상태에서 전시장에 걸리게 되는 사진들을 보게 될 것이라 그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가지게 되시는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각 과정들은 한 겹 한 겹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필름을 굳이 제가 한국에서부터 받아서 또 굳이 저와 상관없는 그 필름 사진들을 인화해서 그냥 한국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또 굳이 파리로 길거리로 나가서 벽면에 붙이고 관찰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남겨서 또 떼어낸 후 굳이 또 한국으로 가서 장소를 빌리고 걸어서 전시라는 것을 한다. 이 모든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한 겹 한 겹 레이어를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결과물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레이어 과정, 노력을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그 결과물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사진을 보는 데 있어서 사진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손때나 더럽혀짐 혹은 찢겨짐 등등 어떠한 데미지를 함께 보시게 사진 내용과 그런 것들이 함께 이야기되고 하여자 될 거라는 게 더욱더 이 프로젝트에 부합되고 재밌어지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사진이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제가 구현해내고 싶은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필름과 사진을 통한 이상 출현 행위라고, 이것이 제가 해내고 싶은 결과물이며, 그 끝에 각자 저나 아니면 이 참가자나 혹은 이 관찰자 아니면 이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들 각자가 생겨나는 감정 요소가 주된 주제라고 보시면 앞으로 제가 하는 행위들이나 과정 결과까지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느 정도 정리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잘 다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저라는 사람이 24년에 이번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라는 걸 어렴풋이라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고, 또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한 부분인 거고, 이미 필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필름을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거 택배들 지금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네, 21분 중에서 8분이나 보내주셨어요. 뜯어볼까요? 하나는 제가 이미 뜯어봤는데 나머지는 일부러 오늘 뜯어보려고 안 뜯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우체국 국제특송 가보도록 하죠. 뭐 그냥 이거 까면서 이게 뭐 영상에 쓸지 안 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까자면, 일부러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드리지 않았어요. 필름을 어떤 형식으로 보내주셔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떠한 규칙이나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너무 이런 것들이 형식화되고 정형화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편물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박스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조금 서로 다른 방법으로 보내주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리면서 스토리도 제가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토리를 받는 것도 제가 또한 것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어떻게 스토리를 몇 줄로 보내달라, 뭐 이야기를 해달라 라고만 말씀을 드렸지 어떤 형식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또 그게 정형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러면은 다양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것도 차차 보여드릴 거고, 네. 여기에다가 한번 싸시고, 지금 필름, 필름 이렇게 A4 용지 같은 용지로 딱지점 넣듯이 지금 보내주셨고, 여기 갈색 봉투에, 서류 봉투에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EMS 국제 특송으로 보내주셨어요. 다 특송, 국제 특송이긴 합니다. EMS. 정인영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사진을 봐보도록 할게요. 21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어떤 사진이었는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셨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사진을 보여주셨던 분인가. 슬라이드에 이렇게 보내주셨군요. 이게 환등기가 있으면 그 기계에다가 넣고 넘겨주면서 벽에다가 빛을 쏘면서 보여주는 프레임인 거죠. 근데 슬라이드는 아니고 컬러 네거입니다. 컬러 네거티브.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사진인지 기억이 나네요. 이거는 제가 다시 쌓아서 필름이 또 섞이면 안 돼. 누가 어떤 필름 보냈는지 제가 또 알아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잘 가지고 놓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 테이프로 잘 또 싸주셨는데, 박스에 이렇게, 이거는 이진우님, 이거 현상을 하시는 곳에서 받으시고 이렇게 한 장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다 한 장씩 저희가 선별을 했는데 한 장만 이렇게 잘라서 주신 거거든요. 잘라서 보내면 되는데 이렇게 또 한 장 선택되신 거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진우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 보내주시는 게 다 수고로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고롭잖아요. 첫 번째는 포장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박스째 필름을 찾아서 잘라서 그 다음에 이걸 포장을 하러 우체국까지 가서 또 해외에다가 이걸 또 보내려면은 또 쉽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쉽지가 않느냐 하면은 이런 거 취급을 잘 여러 번 했던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좀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우체국들도 꽤 있거든요. 1년에 해외 배송을 해보는 이 업무 처리를 하는 게 그래도 없는 우체국들이 또 꽤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어쨌든 물어 그분들한테 가셔가지고 우체국 가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여쭤보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해외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등등 물어보셨을 그런 수고로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이거 EMS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잘 알아요. 저렴하지가 않아요. 한 2만 원에서 3만 원 혹은 3만 5천 원까지 아마 이 정도 굽히면 그 정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몇 개.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박규태님 보내주신 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스에서 여기는 종이로 이렇게 포장 완충제를 넣어주셨고, 필름 사진 이렇게 6장 하나, 어쨌든 6장 중에 2장이 지금 여기 상에 맺혀져 있고, 어디 봅시다. 얘는 꼬투머리. 근데 여기 안타깝게 여기 한 3장 정도가 더 찍혀야지 되는데 안 찍혀 있네요. 네, 궁금하시죠? 어떤 사진들을 각자 보내주셨는지, 어떤 사진들이 선정이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 좀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상이 맺힌 2장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풍님, 태풍씨 잘 받았습니다. 우리 태풍씨가 한국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 인스타로
사람들을 이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라는 그런 게시글을 해주셔가지고 참여자분들이 그래도 좀 빠르게 삽시간에 그래도 20분이 넘게 모였죠. 이제 빠르게 모였어요. 태풍씨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만 명이 넘으셨나? 2만 명 넘었죠. 이 필름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2만 명까지 어떻게 모아서 영향력이 있으시다?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대단하신 거예요. 다른 필름 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시면서 교류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인스타 최근 것까지 보니까 대단하시고 또 한충제 또 쌓으셔가지고 뾱뾱이와 함께 어떤 사진이었는지 기억은 나요. 조금 크죠. 135mm가 아닌 120mm 중형 1:1이니까요. 핫셀블러드에 놓고 찍으셨겠죠. 감사합니다, 태풍씨. 필름 잘 받았어요. 제가 이거를 인화를 확대기에 넣어서 인화를 하게 될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인화기의 맥시멈 크기가 딱 66 사이즈, 66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공고라 그럴까요? 태풍 씨랑 어떻게 글을 써서 낼까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인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벗어나는 필름들은 제가 이 인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처음에 좀 삐걱대면서 그런 걸 말씀을 못 드렸죠. 슬라이드 필름 안 되고, 그 다음에 66 사이즈보다 더 큰 필름은 또 안 되고, 그런 제약들이 생겼어요. 또 나중에 추후에 또 공지를 해드려서 슬라이드 필름을 고르셨던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거는 제가 받지 못했었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이슈들이 항상 생기죠. 그 이슈가 뭐였느냐 하면은 요 소포인데, 세금을 매겼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세금을 내서 세금을 27유로를 냈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프랑스에도 일을 못하는 거야 원체 유명하니까. 그러면서 이번 사진 누구냐 하면 이도균님. 너무 근데 귀엽고 재밌는 거 보면 이렇게 이런 거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엽서는 선물입니다. 잘 쓰세요 하고 이도균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엽고 너무 잘 받았습니다. 엽서도 굉장히 이쁜 거 주셨어요. 퀄리티도 좋은 엽서를 이렇게 2장이나 주셨네요. 느낌 있는 2장을 주셨는데, 주신 거니까 벽을 좀 활용해서 여기다 붙여볼까요? 말 그대로 스카치 테이프 이런 비닐 재질이 아니고 종이 테이프예요. 쉽게 손으로 찢을 수 있는. 아마 이 테이프로 벽에다가 제가 붙일 생각이거든요. 근데 벽에 잘 붙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파리 벽에 어쨌든 이 종이 테이프로 일단 제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이 테이프로 해서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죠. 어때? 이쁜가? 이뻐. 감사합니다. 도균님 감사해요. 사진을 못 봤네. 사진이 뭔가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였어요. 윤의성님 감사합니다. 윤의성님.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성함만 들으면은 진짜 몰라요, 어떤 사진인지. 작은 박스에 작은 박스에 이쁩니다. 땡땡이 비닐. 재밌어. 이런 게 저는 재밌어요. 왜냐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어쨌든 드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내주세요 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든 단톡방이 있어요. 그 단톡방에 한 분이 분실 위험,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분실 위험이 있으니 너무 이렇게 작은 필름 사이즈로만 해서 보내주시진 말아주세요. 왜냐면 너무 이제 우편에
이런 봉투에다가 편지 봉투에다가만 넣고 보내시면 왕왕 발생합니다. 이 우편 분실이. 한 분이 이제 그럼 본인도 그럼 그 우리 프로젝트 단톡방에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EMS로 보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말씀해 주신 거죠. 정보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다 EMS로 도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이미 저에게는 시작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는 마음 먹고 태풍 씨와 연결을 하고 태풍 씨에게 제가 연락을 드리는 그 순간 계획을 하고 그 첫 발을 내디는 그 연락서부터 저는 이미 프로젝트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선별을 했고 사람을 선별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참여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에게 사진을 받아서 저희가 선별을 한 거죠. 선별을 하고 그 단톡방도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거죠. 저에게는 그분들에게는 그냥 제가 정보를 드리고 어디로 편의점을 보내주세요. 누구 거 받았습니다. 몇 분 거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드리는 거지만 이미 그 단톡방도 저에게는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서로 정보를 또 교환을 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거기서조차도 저는 드리지 않았죠. 왜냐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 이런 종이 완충제를 쓰고 누구는 이런 뾱뾱이를 보내고 또 누구는 이런 엽서도 보내주시고 누구는 이런 땡땡이에다가 또 보내주시고 저는 이런 거를 보려고 했고요. 너무 지금 기분이 좋고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필름은 이거는 66 사이즈는 아니네요. 일단 67 정도 되는 건가요? 67 사이즈인 것 같은데 67은 아마 제가 인화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잘릴 거예요. 어떤 사진인지 이렇게 딱 보면은 또 이제 스캔본이 생각이 나니까 어떤 사진인지 알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윤의성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개가 남았네요. 우리 2개 한번 봅시다. 이거는 배보람님 휴지에 이렇게 어떤 박스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어떤 박스인가요? 골드 통을 넣어주신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사실 필름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나한테 이 필름들이 포장되어 올까라는 건 저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생각은 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오니까 재밌고 좋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시행착오를 겪는 건데 인화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떤 사진인지 제가 잘 아는데 인화를 하는데 진짜 딱 이 사이즈로만 딱 되어 있으면은 이게 조금 힘듭니다. 인화를 해야 되는 그 난이도가 높아져요. 이 다리 부분들이 조금 없으면.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 35mm 한 장 이렇게 딱 잘라서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데 또 난이도가 어렵긴 하지만 뭐 그렇게 또 어렵지 않습니다. 유리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인화하면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저한테는 시행착오가 되고 이게 2024년 프로젝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만 끝날 프로젝트는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갈 건데 다음 차에서는 제가 조금 더 다르게 정보를 드려가지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니면 한 줄을 아예 다 보내달라고. 왜냐면 한 줄 보내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마지막 김이태님 제 기억으로는 김이태님 이분이 아마 EMS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른 이제 분실 위험 때문에 말씀해 주셔서 요렇게 다들 EMS로 보내주시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뾱뾱이
아, 이렇게 한 줄을 보내주셨어요. 네 개가 이제 있는데 어떤 사진이었는지 일단 좀 볼까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기억이 나요. 이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희태님. 네, 8분 거는 잘 도착을 해서 제가 다 열어봤고요. 21분이시니까 아직 오려면 많이 와야겠네. 한 13개 정도가 더 와야 되죠. 다른 분들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와서 모이면은 제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